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가 조정구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구가도시건축이라는 이름의 회사인데요. 건축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계 말고도 유명한 게 사실은 이제 답사를 많이 하는 연구하는 건축가로서도 유명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삶의 형상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도시 속에서 우리 도시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록을 해왔고 또 그 속에서 골목과 동네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간단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제 건축가이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물론 현대건축을 전공했지만 현대건축의 한 주제로 현대 한옥들도 많이 설계하는 편입니다. 지금 제 앞에 놓인 요 모형은 채부동에 있는 한옥인데요. 사실은 원래 모습이 이렇게 2층이 아니고 이렇게 그 1층의 디귿자였던 것을 미니 2층을 올리고 또 양쪽으로 중축을 해서 또 그 사시는 분의 생활에 맞게 그렇게 고친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처음 보여드리는 작업은 김천에 있는 하기제라고 하는 한옥의 사랑채에 딸린 목욕채입니다. 금오산이라고 하는 금오산의 배바위가 보이도록 목욕을 하면서 즐길 수 있게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그 천리포 수목원에 있는 플랜트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구조로 많이 설계하고 있는데요. 목구조에 아치를 한 시원한 구조로 그 주변에 있는 식물원과 바다 그리고 안에 있는 식물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원한 공간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요거는 좀 특이하게 생긴 그 집인데요. 함양제라고 하는 판교에 있는 집입니다. 그 마당 모습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한쪽은 한옥이고 한쪽은 양옥입니다. 그래서 한옥이 그냥 따로 떨어진 한옥이 아니라 실제로는 양옥 속에 들어가서 하나로 생활을 이루는 그런 하이브리드된 한옥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에 있는 토산리에 있는 빌라빌레 쿨레라고 하는 게스트하우스인데요. 건축주가 젊으신 분인데 요구하시기를 제주다운 느낌도 있으면서 또 한옥다운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많이 넣어보려고 했던 작업입니다. 보시면 실내에 이렇게 석가래가 드러나고 또 천장이 높으면서도 아래쪽으로는 낮아서 제주의 민가처럼 석가래 아래로 풍경이 펼쳐지는 그런 집이기도 하고요. 또 가운데는 하얀 그 한지로 도배한 한실이 있어서 낮에는 이렇게 시원하게 바다를 바라보고 정자처럼 쓰다가 밤에는 문을 닫아서 아늑한 한식 방이 되는 그런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조금 특이하게 집 가운데에 전면으로 회랑이 있고 가운데로 마당이 있는 이천의 도자예술촌에 있는 열달 나을이라는 공방주택입니다. 좌우에 자수공방하고 도자공방이 있고요. 특히나 여기서 재밌는 이름은 열달 나을이란 건데요. 건축주께서 1년에 10달은 일하고 일주일에 나흘만 일한다.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를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충실한 시간을 보내겠다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2층에 이제 가족들이 사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 내부는 이렇습니다. 가운데 아트림을 두고 마치 마당처럼 됐는데 실내처럼 되어 있어서 계절에 따라서 열고 닫기를 할 수 있고 그 아트림을 중심으로 거실과 식당, 안방이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주에 있는 파주K 주택입니다. 건축주께서 한옥 같은 집을 설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설계한 건데요.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처마를 깊게 하고 그리고 그 마당과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마당과 가깝게 또 시원한 거실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고요. 오늘 사진에는 없지만은 이렇게 마당을 바라보면 색한 대청집의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조금 더 전통의 미를 현대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보여드릴 것은 하동에 있는 그 한옥문화관의 관리동입니다. 기존에 보시던 한옥과 달리 매우 투명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설계했는데요. 왜냐하면은 하동이 굉장히 주변 풍광이 좋기 때문에 그런 풍광을 다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또 현대적으로 해서 오시는 손님들을 맞이해서 여기서 그 객실까지 안내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의 풍경 또한 매우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해서 이제 요즘 이제 저희는 요거를 현대 한옥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현대적인 어떤 공간의 미학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건물인데 여기서 삶의 형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오늘의 주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이 건물은 연남동에 있는 그 권기수 작가님의 아뜰리에예요. 건축가로서 설계할 때는 이렇게 깨끗한 공간으로만 설계하고 뭐 하나도 더럽히지 마 이렇게 설계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이 앞으로의 쓰일 쓰임새, 벽에는 그림을 걸고 밑에서는 작업을 하고 또 그러다가 가끔 이렇게 창에 있는 감나무를 보겠구나 이런 상상을 하면서 설계를 합니다. 그 모습, 그 살고 있는 공간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을 삶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그 삶의 형상은 굉장히 중요한 건축의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수년 뒤에 완공되고 나서 가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벽에는 그림이 걸리고 밑에서는 작업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똑같진 않지만 거의 제가 상상한 대로 잘 되고 있어서 매우 뿌듯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삶의 형상을 조금 더 그냥 정의를 이 기왕에 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주체들이 환경 속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들이 짓고 만들고 가꾸어낸 공간, 사물, 생명들이 어우러진 형상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한 뭐 삶의 형상이 이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2000년에 사무소를 냈는데 2000년 11월쯤에 이제 답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답사를 하는 거라서 수요답사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한 950회 정도를 넘겼습니다. 곧 한 1년 정도 지나면 1000회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도 1000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답사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경로가 중요합니다. 사진도 많이 찍으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어디를 다녔는지 10년 후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디를 출발해서 어디를 봤다. 그리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무척이나 중요한데 저희는 그걸 좀 더 철저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략 한 3년치 정도의 이화동, 명륜동, 뭐 삼선동, 뭐 창신동 일대를 이렇게 경로를 겹쳐서 모아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답사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오늘 요만큼을 했으면 다음 주엔 요만큼, 또 그 다음 주엔 이만큼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계속 이어서 이렇게 땅 따먹기 놀이식으로 해서 이렇게 스캔을 하듯이 모르는 동네를 이렇게 답사하고 그것을 기록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무리 모르는 동네라 그래도 첫 주는 어렵지만 다음 주 가다 보면 이 동네는 계곡이 발달했구나. 또 여기는 이런 직업군이 발달했구나. 이런 게 무슨 가게가 많구나 하는 식으로 하나하나 동네를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다니다 보면 크게는 비유하자면은 이 포도의 송이들처럼 하나하나의 한 송이 한 송이가 그 동네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체에서 저희가 이제 답사했던 것이 이런 하얀 부분이 되고 그 부분을 다 발로 다녔고요. 그 중에서 녹색으로 된 것이 이제 띠를 이루고 있는 게 서울 성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록이라고 하는 거 또는 이제 그 실측을 이제 가끔씩 하게 되는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실측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중요하냐? 실감이 잘 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현동에 있는 아현시장인데요.
시장에 가면 이제 야채를 파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사장님이 지금 저 사진에 앉아 계신데 그 뒤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 길쭉한 통로로에서 안쪽 한옥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창고 같은 걸 가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있는 무슨 그 마당 같은 걸 길쭉한 마당을 지나다가 이제 한옥 마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시는 대청의 모습이 보이게 되죠. 근데 이거를 경험을 하면 이제 뭐 체험으로는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오랜 시간 걸쳐서 실측을 하고 그거를 이제 도면화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건 또 평면도라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오른쪽에 시장이 있고 거기서 길쭉하게 좌판을 지나서 안쪽에 기역자로 한옥이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확실하게 시장에서 좌판을 놓고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의 모습, 그리고 창고, 마당, 그리고 한옥마당, 그리고 한옥의 모습이 한눈에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걸 저는 신의 눈이라고 부르는데 신이 아니면 알 수 없는 하나의 장면을 딱 보게 되면서 아, 시장에서 저렇게 야채가게 사장님은 저런 모습으로 댁이 이렇게 시장과 관계돼서 있구나.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 모습의 삶의 모습들을 저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하고 있는 거는 청계천 을지로, 그러니까 즉 세운상가 주변에 종묘 앞에 4개 블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의 심장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정말 오래된 땅이고 아직까지도 그대로 그 오래된 도시 조직과 골목과 한옥들이 살아있는, 그리고 그 속에 여러 공장들이 자리한 정말 시간이 살아있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제 재개발이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이런 오래된 것들이 사라지고 아주 단순한 고층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우리 도시 요즘 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뭐 한국의 위상이 커졌다, 서울이 인기가 있다, 이런 속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참 서울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소중하고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가치 있는 곳들을 우리가 지으면서 단순하게 높은 건물들, 그런 건물들을 짓고 있다는 현실은 뼈아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뼈아프다고 아파만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재개발이라는 게 꼭 다 이루어진다고 할 수도 없죠. 오히려 우리의 시민 의식이 더 좋아져서 이러한 땅들도 그대로 지키면서 갈 수 있다면 어떻게 이곳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지만 재생을 할 수도 있고, 또 사라진다면 그것을 후손에게라도 남겨둘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열심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서울시립대 연구실과 또 그 인문학 팀이 같이 결합해서 전체 공간을 3D로 스캐닝하고 저희가 실측하고 또 그 내부의 공장 사장님들과 인터뷰하고 작업 공간을 분석하는 그런 아주 전체적인 조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제 어지럽고 이렇게 굉장히 그 오랫동안 재개발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건물들을 거의 신경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낡아 보입니다만 그 속의 골목들은 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특히 이 사진에서 보면 이게 이제 주차장 길이라고 해서 옆에 큰 주차장이 있는 옆에 담장에 붙어서 이렇게 공구 작업도 하고 공구 수리도 하고 하는 그 골목의 모습인데요. 왼쪽 사진에 보면 거기 사장님이 앉아 계십니다. 40년째 여기서 그 드릴 같은 류의 공구만 수리하고 있는 이제 베테랑이시죠. 근데 이 사장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냥 뭐 사진으로도 남길 수 있지만 지금 이 저희 도면처럼 공구들은 어디에 걸었는지, 선반을 어디 만들었는지, 또 물건들은 어디에 야적을 하는지, 그리고 그 작업은 어떤 의자에 앉아서 하시는지를 이렇게 도면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길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오른쪽에 낡은 한옥이 있는데 그 한옥의
속에서 이제 연마 같은 것들을 하는 사장님의 모습입니다. 작업을 하시는 뒷모습인데요. 그것을 이제 평면을 다 이렇게 그 도구하고 장비들하고 그리기도 하고 또 이것을 3D 스캐닝한 이미지와 저희 실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겹쳐서 좀 더 실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본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한옥이 있고 그 한옥에 마당이나 또 그 2층에 장독대 위에다 막 건물을 지어서 이제 사실은 원래의 모습을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로는 한옥이라는 축하고 또 제조업 공장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축이 이렇게 겹쳐져서 아주 고유한 도시의 풍경을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매우 보기 드문 삶의 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을지공예라고 하는 그 가게는 매우 재밌는데요. 그 배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금속 유해 또는 인물 조각 이런 것 등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공예점인데, 이거 이제 낮에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그 전시할 수 있는 케이스도 이렇게 판으로 된 케이스가 쭉 나와서 오른쪽에 보이듯이 이렇게 모델 케이스가 보이는데, 퇴근하실 때나 주말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딱 닫혀가지고 전체가 다 수납이 되고 셔터가 내려와서 이제 딱 그 보안상에 지킬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그 모습도 이렇게 도면으로 실측하고 스캐닝하고 해서 기록을 남겨 두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동네와 골목들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요. 부가연동 골목입니다. 그 사실 이제 이 골목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이 언덕 위에 있는 능선 위에 이렇게 능선의 아래로 자리한, 지금 보시면은 요 골목이 이렇게 마치 반지처럼 환상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환상적인 골목이라고 부르는데, 자세히 보면 그 위쪽에 있는 능선에서 이렇게 길을 따라 내려오는데 그 능선쯤에 이렇게 비둘기 떼처럼 보이는 그게 이제 아이들이고요. 그 들어와가지고 초입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주머니들이 365일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 골목을 이렇게 외형을 실측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주민들이 또 동네 분들이 다니고 모이고 하는지를 또 글과 사진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굉장히 산동네이기 때문에 재미있어서 길은 길대로 산을 따라 올라가고 또 그 속에서 터를 잡아서 또 건물은 마치 뱀이 또아리를 트듯이 이렇게 디귿자의 집이, 마당집이 자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게 능선에서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이제 산책을 중간 시간에 산책을 나가는 거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목 초입에서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야채나 이런 것 등을 같이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 바깥에 이제 사장님들이 모이는 그 약간 기댈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사장님들은 날씨가 흐리면 안 모이는데 아주머니들께서는 365일 다 모입니다. 이 오개가 어려우면 누군가의 집에 가서라도 모여서 이제 같이 공동 작업도 하고 수다도 떠시고 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목에는 누구나 아시겠지만 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은 사실은 이게 되게 흔해서 뭐 아무렇지 않게 뭐 어떻게 보면 음식으로 얘기하면 감자탕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감자탕이 엄청 맛있는 음식이거든요. 맛이 깊습니다. 근데 너무 흔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귀한지를 모르는 것 같은 느낌처럼, 사실은 이 평상이란 것도 골목 속에 늘 있어서 언제나 그게 뭐 만들면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만들어지는 조건이 아주 복잡합니다. 일단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는 평상을 놓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걸 만들어야 하고, 또 만들면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평상에 앉아서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동네가 이렇게 보여서 누가 어떻게 누구네 개똥이가 다니고 소똥이가 지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전체적인 그 관리랄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면 평상이라는 게 그냥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시계도 걸어놓고 휴지거리도 걸어놓고 또 전기도 끌어와서 불도 밝히고 하죠. 그래서 아현동에서는 아니었지만은 저희가 백사마을에서 평상을 조사할 때는 거기 일통에 평상으로 와주세요 하니까 짜장면이 다 배달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평상은 이제 우리 동네 골목에서 이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북아현동의 골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처음부터 있던 건 아니고요. 능선길과 아래에 있는 일제시대에 만든 주거지 사이에 그 두 길을 경사를 급하게 골목들이 이렇게 뻗으면서 그 속에 이제 경사지에 자리 잡은 곳이라서 그걸 색깔별로 그 필지와 길들을 관계를 만들어 보면 이러한 골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 수 있는 이제 골목 형성도도 만들어 본 게 있고요. 또 거기에 인면들을 이렇게 그 집의 인면들을 그려봐서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집들을 지었는지, 또 가운데 보면 1층짜리 건물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기와집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이제 그 아현동에 원래 자리 잡은 이 골목에 자리 잡은 집, 그리고 2층으로 뭐 2, 3층으로 지은 집들이 주변에 자리하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이제 서촌인데요. 서촌은 사실은 잘 아시죠? 북촌의 경복궁 옆에 서쪽에 있다 그래서 서촌입니다. 원래 이름은 우대라고 불렸던 데고, 그래서 서촌은 뭐 맞는 이름이 아니다는 분들이 또 가끔 있으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 강남, 강북 이렇게 부르는 게 누가 역사적인 이름이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많은 대중이 강의 남쪽은 강남이라고 하자, 이것을 그 서로 공유하면서 생긴 이름처럼 서촌 역시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자연스럽게 발생한 이름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2009년 정도에 이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그 지구단위 계획에 그 보완되는 자료로서, 연구 자료로서 골목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골목과 한옥들을 자세히 1년 동안 조사할 수 있어서 나는 그동안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촌에서는 이제 그 조금만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 북쪽의 북악, 그리고 서쪽의 인왕산을 볼 수 있고요. 한옥들은 한 600여 채가 남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조사를 시작할 때 무렵에 그렸던 채부동 골목입니다. 채부동이라고 하는 거는 경기대학교 이상구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서울에서 손꼽는 가장 오래된 땅,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절동이라고도 불렀는데, 지금 요 노란 표시로 색깔 들어선 걸 보시면 골목이 이렇게 계속 꺾여서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9번 꺾어져 들어가야 겨우 그 동네 끝이 골목이 나온다 할 정도로 깊은 골목을 뜻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채부동 골목을 다니는 것이나 조선시대에 어떤 그 사람이 흰 두루마리를 입고 이렇게 지나는 그 경로가 똑같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그만큼 오래된 땅에 우리는 계속 지금 한옥들과 함께 골목이 살아있다. 이런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1년 동안 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뭐 봄, 가을의 모습도 있고, 또 이렇게 겨울에 아예 눈이 쌓여가지고 뽀얗게 눈이 쌓인 풍경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골목을 이제 광팍이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면서 그 윤곽과 사진들을 남겨놓은 거죠. 단순히 잰 게 아니고 그 속에 자전거, 화분, 또 대문의 위치, 뭐 이런 것 등을 다 기록하고 사진을 남겨서 혹시 나중에라도 이 골목의 어떤 것들을 하고자 할 때 2009년에는 이런 모습의 골목이었구나를 알고 접근하는 것 같고, 그 이후에 그냥 변한 모습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뭔가를 하는 건 굉장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기록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골목을 특히 자세히 그 모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한옥 구조 모형과 함께 이제 모형을 만들어서 2010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여 작가로 참여해서 이 모형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삶의 형상이 매우 저한테는 중요했는데요. 즉 이런 그 모형 속에 드러나는 한옥이라든가 골목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붙어 있는 기울어진 전봇대라든가 방범창이나 도시가스, 빨랫줄, 거기에 걸린 빨래, 그리고 화분들, 또 지나가는 강아지, 아이들 이런 것들 모두가 사실은 모두 다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사실 우리가 동네를 보존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좀 제가 볼 때 좀 착각이라고 그럴까요? 오해하시는 부분이 뭔가를 보존한다 그러면 그 건물이 문화재가 될 정도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뭐 이런 것을 깊이 파고들어서 이제 그걸 보존할까 말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오래된 동네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이 정말 문화재급으로 좋지 않아도 그 전체적인 집합으로서 그 골목과 한옥뿐 아니라 오래된 일식가옥이나 또는 7, 80년 된 집들까지도 그것이 하나의 집합을 이루어서 동네 사람들이 거기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오래오래 잘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서도 충분히 보존 가치가 있고 또 그 동네를 위해서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문화재 중심 또는 한옥 중심의 재생을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집들을 봤습니다. 특히 이제 사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 여러 방법으로 이제 마당을 좁으니까 또는 필요가 있으니까 증축을 해서 쓰는데 이 집 경우에는 퇴를 이렇게 복도를 앞에다 붙여서 낸 것, 그리고 여기는 마당인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는 공간으로 마당을 쓰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그 삼계탕 집인데 유명한 삼계탕 집이죠. 여름이면 뉴스에 나오는 마당이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 4-5개인가요? 4-5개의 마당을 여름엔 열어두고 겨울엔 이렇게 덮어둬서 그 안에 나무를 키워서 굉장히 한옥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식당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경우는 그 쌀집 사장님 댁인데 신기한 거는 집에 들어간 마당이 하나도 없어요. 한옥인데. 그래서 어디가 있나 보면 가운데 이제 사다리가 있습니다. 철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거기에 바깥으로 옥상을 이용해서 옥상을 마당으로 한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저는 좀 천재적인 사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마당을 그냥 위로 싹 올려서 밑에는 거실로 쓰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가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어느 댁인데 디귿자 한옥의 가운데 마당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실내를 썼는데 마당 끝부분은 그냥 살려서 조금 길쭉하게 남겨가지고 화분도 키우고 하는 마당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 거실에 앉아서 뭐 인터뷰하는 동안 보면 집에 이제 바깥에 있는 모습이 다 보이는 거죠. 원래 있던 창호들, 기둥들 이런 게 다 보여서 엄청 신기했는데 이게 나중에 설계할 때 굉장히 그 영감을 받았는지 그런 사례가 될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천연동에 있는 한옥인데요. 이 경우에 이제 보통 마당을 다 이렇게 비워놓고 설계를 했는데 이제까지 너무 이제 집이 한옥이 작은 거죠. 새로운 가족이 와서 살기에는. 그래서 마당을 거실로 한번 만들면 어떻겠냐. 그러면 그냥 지붕을 덮는 거실보다는 하늘로 아트리움처럼 열린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블라인드가 쳐질 수 있는 그런 아트리움 마당 거실을 만들면 어땠냐 해서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아트리움이 내려오듯이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아트리움이 그 자리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 감나무 아래 자세히 보면 아트리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실 모습을 보면은 원래 있던 거실의 그 오래된 창들이 다 그대로 유리창과 함께 살아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트리움이 이렇게 투명하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표피를 이루면서 그 속의 거는 안 바꿔도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아트리움이 없었다면은 이 오래된 인면들은 다 이게 겨울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성능상 뭐
새로운 창호로 바꾼다든가 또는 이중으로 한다든가 해서 그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마당에 아뚜림이 들어오면서 이것들이 오래된 인면이 살아날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계를 하면서는 이 인면을 박물관 인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것을 잘 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그 아우리에서 하는 한옥의 어떤 주거들을 이렇게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자세히 조사하고 그림으로 표현한 작업이 있었는데 그 평면에 이제 가구들과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거는 그 홍혜리 작가가 그리신 건데요. 단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그 장독대 아래 지하 공간에도 지금 그 책을 읽거나 작업실로도 쓰이고 그 위에 이제 2층 침대라든가 또 바깥의 부분에 감나무 옆에 문간 옆에 또 공부하는 공간 등 아주 자세하게 그 삶의 모습을 조금 더 이렇게 회화적으로 또 실측과 이런 것들을 다 겹쳐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렇듯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고 또 가족들이 계속 그 전에 살던 주인이 1939년부터 2016년까지 사셨다면은 2016년부터 지금 새로운 가족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서촌처럼 원래 잘 남아있는 동네를 조사한 것도 있었지만 교남동 같은 동네처럼 재개발로 완전히 사라져 버린 동네를 기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래 교남동은 그 다리의 남쪽에 있다는 건데요. 사실은 그 저쪽 그 만초천이라고 하는 그 천이 영천시장 쪽에서 이쪽 그 서대문 쪽으로 건너와서 저 아래 염천교 쪽으로 흘러가는 천이 있는데 거기에 석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석교의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교남동인데 사실은 여러 뭐 홍파동 뭐 무슨 동에서 교북동에서 이름이 많습니다만 여기서는 그 이 재개발로 사라지는 이 전체 지역을 이제 교남동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조사를 하게 된 거는 굉장히 우연이었어요. 왜냐하면 교남동은 이전부터 제가 굉장히 제가 사는 집에서 매우 가까운 동네라서 자주 가서 이제 동네도 그냥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사진도 찍고 물론 수요답사도 했던 그런 아주 좋아하는 동네 중에 하나였는데 그림에서 보이듯이 이제 성곽이 맨 위에 있고 그 아래로 한옥과 슬라브집, 뭐 경사지붕집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아주 짧은 말로 해서 아름다운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 동네가 전혀 사라질 줄 몰랐는데 사실은 그 재개발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진행이 돼서 지금은 다 사라지고 아파트 단지가 되어버린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우연히 갔다가 이제 철거된다는 것을 알고 그럼 철거가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 기록을 남겨야겠다 그래서 경기대학교 이상구 교수님 그리고 건축도감 그리고 저희 국가도시건축이 힘을 합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지원을 해서 한 조사가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조사를 쭉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저희는 홍파동 쪽에 있는 한 블록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 집들 모두를 골목과 함께 조사를 해서 거기에 있는 나무들도 조사하고 뭐 맨홀의 위치, 화분, 화단 이런 것들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가지고 이 동네는 이랬구나라는 모습을 기억해낼 수 있지 않을까? 또는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삶의 모습을 기록해서 교남동을 남기자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특히나 굉장히 신기한 건물이 많았는데 그 중에는 자전거포 한옥이라고 하는 한쪽에 자전거포가 있고 뭐 설비, 미용실, 그다음에 인테리어 그리고 집이 속에 2개나 들어있는 집도 있었고요. 또 일본식 건물로 보이는 병원이라든가 또 그 도가니탕으로 유명한 대성집 이런 것 등이 있었습니다. 이 대성집은 사실은 저는 이제 늦은 나이에 알게 됐는데
우연히 이제 저희 아버지와 이 얘기를 하다가 저희 아버지도 젊은 시절에 직장을 다니실 때 여기를 자주 이용했다는 얘기를 듣고 부자간에 묘한 교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오래된 가게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를 넘어서 계속적으로 그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기억을 서로 느껴서 이제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는 뭐 제일 뭐 본 골목 중에는 가장 의자가 많이 놓인 골목도 있었고요. 또 뭐 모가 꽃사과 나무 등 굉장히 꽃과 나무가 가득했는데 과일도 많았고요. 과실나무도 많았는데 그거는 사실 이 동네가 오래되었을 뿐더러 사실 서울 어디에서도 우리가 어떤 동네를 한 30년에서 50년 이상 계속 동네 사람들이 유지되면서 살 수만 있다면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강남의 어느 동네도 그 속에 지금 3, 40년 훨씬 그 이상 지났기 때문에 강남의 동네들도 동네다운 모습으로 지금 남아있을 것이다. 어려운 점은 우리가 그런 동네들을 계속 없애고 있다는 거죠. 재개발하고 철거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그 정말 수백 년 된 동네가 단지로 되는 굉장히 넌센스한 상황이 우리 세대에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속 조사를 해서 골목을 조사하고 아주 자세히 기록으로 남기고 그걸 큰 길에서부터 안 골목까지 그 인면을 기록해 놓고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굉장히 쓰레기가 가득한 집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당시에 이제 쓰레기 집이라고 불리긴 했는데 그 아마 고물상들이 쓸만한 것들을 가져다가 마당에 한가득 쌓아둬서 저희가 이제 실측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던 그런 집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고 살고 계셨던 주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인지는 몰랐죠. 근데 이제 저희가 위에서 보면 이제 그 집만 이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랄까 실측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되게 좀 뭐 우프다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조사를 끝내야 되니까 이 집이 가야 이사를 가셔야 실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언제 가시나 하고 위에서 보면 이 집은 신기하게도 대청에 보통 나무 유리창이 있는데 유리창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비어져 있는 원래의 모습이 굉장히 신기한 원래 한옥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집 같아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인면도 보면은 화방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제가 아마 본 중에 뭐 세 손가락에 꼽게 아름다운 화방벽과 대문도 이제 잘 아주 그냥 대목이 잘 만든 대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이 집이 문이 열린 겁니다. 이사를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들어가서 이제 조사를 하려고 보니까 쑥대밭인 거예요. 왜 쑥대밭이냐? 주인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고물상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고물로 뭐 골동품으로 쓸만한 뭐 창이라든가 뭐 마루판 뭐 이런 것들 다 뜯어간 거죠. 근데 이제 힘으로 안 되는 건 이제 남겨뒀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 쑥대밭인 모양에서도 보니까 집이 참 아름답고 잘 지은 한옥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청에 창이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시 한옥은 당연히 창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통 한옥, 뭐 안동에 가 있는 저희가 보는 그런 건물들처럼 한옥들처럼 대청에 창이 없었다. 그리고 그걸 쭉 마지막 이사 가실 때까지 그렇게 사셨던 거죠. 집에 우물도 있고 또 아궁이도 그대로 있어서 도시가스도 넣지 않고 그냥 아궁이를 쓰셨더라고요. 참으로 이 자체로서도 기록이 될 만하고 보존이 될 만한 집이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던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보니까 이 집 주인이신 거예요. 집이 너무 걱정돼서 왔다. 떠나왔지만 이 집이 너무 걱정이 돼서 잘 있나 해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저차 설명을 드리니까 끝까지 좀 잘 남아서 우리 집을 좀 지켜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진에 본 빨간 그 종이 봉투에 기와 벽돌, 전선을 담아 가셨어요.
그 집에. 그래서 정표로서 그런 거를 집에 기억할 만한 걸 가져가셨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참 마음에 이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베니스에 가면은 300년 된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미안하다, 이건 오래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 정도로 그 자기 오래된 것들을 다 잘 지키면서 현대의 문명과도 공존하면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100년도 안 된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사라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 참 안타깝습니다. 집이란 참 오래된 건데 이렇게 빨리빨리 바꿔버리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또 다행히 그 서울시가 이거를 돈이문 박물관 마을에 옮기는 거로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이것들을 해체해서 이제 그 해체하는데 제가 이제 총괄을 맡아서 강원도에다 갖다 놓는 것까지도 하고, 이제 그걸 다시 이렇게 조립하면 그래도 교남동의 집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삶을 좀 집들이 이어올 수 있었던 계획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시의 계획이 바뀌면서 11채의 집들이 한 채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너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데요. 물론 저는 이 작업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지 않았고 그냥 기록을 위해서 하긴 했지만,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었던 기회, 또 우리의 기억으로 그 실체를 남겨둘 수 있었던 그런 그 기회가 사라진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900페이지짜리의 이제 그 이런 야장집도 만들어서 지금 갖고 있는데요. 그냥 자료로만 경기대 이상구 교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돈이문 그 박물관 마을에 돈이문 전시관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그 역사박물관의 부탁으로 이제 그 전시 공간 속에 교남동을 동네로 이렇게 전시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기록한 건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했던 홍파동의 그 블록, 그 집들이 있었던 블록을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서 전시하고, 또 교남동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 등을 같이 기록해서 야장과 함께 그 아지오라고 하는 옛날 경양식 이름이 아지오인데요. 그 2층에 이 전시 공간을 마련해서 그림, 사진과 같은 전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 전시를 막 이렇게 하고 우연히 갔더니 옆에 어떤 두 부부가 오셔서 저기 우리 집이다 라고 하셨어요. 저게 우리 집이다, 모형을 보고.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모형을 보고도 자기 집을 지적할 정도로 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 여기 보이는 나무들도 다 조사를 해서 사진을 찍고 그 나무 이름을 알아서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열심히 해두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진에서 보시면 마지막까지 이사 안 갔던, 그리고 우리를 방문하셨던 할머님 댁입니다. 대청에 할머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기록으로서 집과 함께 계실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포 한옥 앞에서 동네 골목에 모여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모습, 자전거들, 간판들, 이런 걸 같이 만들어 봤고요. 또 구조 모형도 만들었는데, 전시를 하려다가 이게 이제 너무 구조가 드러나는 거는 생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붕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에 가서는 절대 보실 수 없는 사진이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성집에서의 아주머니가 이제 도가니탕을 들고 이렇게 손님 테이블로 가는 어떤 모형 모습이고요. 계속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우리 세대에도 아직 그렇게 많이 선진국도 됐다고 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어떤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의 기억들을 지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 엄마가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아들에게 이러는 겁니다. 야, 아들아, 내가 여기 수술실에 가서 수술을 하면 몸짱이 된단다. 근데 한 가지 부작용이 있단다. 내가 너를 기억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얘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기억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지우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모르는 사회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끝으로 몇 가지 해외 사례와 저의 작업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집과 동네를 살리는지 하는 어떤 작은 실천의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걸 보여드린다고 해서 전적으로 이 동네나 도시가 확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또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이건 이제 교토에 있는 그 마찌야라고 하는, 교토에는 우리나라의 그 도시한옥처럼 마찌야라고 하는 게 이제 수백 년 된 것들이 많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주인들이 어떻게 이 오래된 집을 관리할 수가 없고 유지할 수가 없어서 팔아넘기면 그게 또 현대식 건물로 그냥 신축이 되어버리고 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그 와코르라고 하는 그 회사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속옷으로 유명한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바로 교토가 고향인 교토에서 이제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사회공헌의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그 오래된 집을 10년 동안 빌려주면 그것을 사람들이 와서 숙박도 하고 문화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쓰다가 그 주인에게 그 주인이 원하는 평면으로 다시 고쳐서 돌려주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온도코로라 그래서 따뜻한 장소, 온소라는 뜻의 그런 것을 했는데, 심지어는 집을 고쳐서 하는 경비뿐 아니라 그 사시는 분이 이사해서 사는 기간까지의 임대료까지를 다 책임을 지고 그 10년 후에는 그분 아니면 그 후손이 그것을 받아서 계속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즉 오래된 마찌야도 지키고 그 사람도 지켜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지역에 공헌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나카무라 요시오미라고 하는 이제 그 제가 존경하는 건축가분을 우연히 알게 돼서 그분이 이 중에 한 집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 집을 이제 가서 숙박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오래된 집을 정말 깨끗하게 잘 고쳐서 그 건축적인 완성도도 높을 뿐더러 아주 안온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한 집을 통째로 빌리는 개념으로 숙박을 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고요. 또 교토의 마찌야라고 하는 거를 안에까지 가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드문 경험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정원의 모습이고 침실 그리고 마당을 아래에서 봤을 때의 모습. 목욕탕도 잘 돼 있어서 뭐 일본 욕실이 아기자기하고 예쁘기도 하지만 더욱 이런 욕조에 앉아서 작은 쪽마당을 바라볼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수리한 집을 가서 이제 어떻게 고치나도 봤는데 수리한 내용보다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수리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집에 대한 조사를 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이제 관이 나서서 또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건물에 이름도 없는 건물을 조사를 하고 그 어떤 연역으로 이것이 쓰였나 함으로써 사실은 실제적인 그 이름을 얻게 되는, 그 집이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수리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그 집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은 사례긴 하지만 대구에 있는 임지양 외과라는 외과 건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 작업이기도 한데요.
이 병원은 그 임재양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유방암 전문 클리닉의 선생님이 생각을 하신 건데, 유방암을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암이 걸린 이후에 이걸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어떤 걸 먹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대구니까 좀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은 와서 자기도 하고 거기서 카운셀링도 받고, 또 2층에는 이제 주방을 놨는데요. 그 주방에서 어떤 음식을 해 먹으면 좋은지 몸에 좋은 요리도 배우는 그런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임재양 외과라고 하는 게 한옥과 목조 건축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있던 자리에 한옥과 일식 건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같으면 그 두 개의 필지를 합쳐서 큰 건물을 지어서, 거의 대부분 동네에는 원룸이나 다세대가 지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뭐 그냥 콘크리트 건물에 1층에는 병원, 뭐 3층에는 상담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생각을 바꾸어서 이 동네의 동네 건축의 모습으로 한옥에는 병원, 그리고 뒤쪽에는 한 층만 올려서 1층은 카운셀링하는 공간, 2층은 주방으로 만드는 그런 도시와 동네 풍경을 그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오는 그런 설계를 건축주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모습입니다. 앞에 한옥이 있고요. 작은 수술실도 그 한옥에 들어있을 정도로 현대적인 설계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기실의 모습이 한옥이기 때문에, 한옥 대청이라서 보통 같으면 예약 시간 뭐 10분만 늦어도 굉장히 항의가 많았는데, 아무리 시간이 늦어져도 마당을 보고 이러면서 항의하는 손님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 뒤에 있는 공간은 원래 일식집에 있던 그 방과 복도, 뭐 일본말로 엔가와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실측해 놓은 게 있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목조로 다시 저희가 설계해서 구현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일본 사람들이 만든 공간이니까 의미가 없다, 보존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삼덕동이라는 동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한옥과 일식 가옥 모두가 우리가 가진 어떤 근대적 문화, 도시 문화의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이어오게 그렇게 설계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원래 실측했던 그 일식 공간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주방과 식당이 놓여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뒀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있던 그 일식 가옥 앞에 마당의 모습인데요. 원 주인이 이제 나무는 다 가져가셔서 그 이후에 중공무 모습은 이렇고요. 앞에 한옥, 뒤에 이제 문화공간, 그리고 이것도 원래의 모습으로 이제 동부교회라는 데가 바라보이는데, 완성된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이 작업을 하고 뿌듯했던 때가 있는데, 뭐냐면 그 길에 서 있으니까 동네 그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시다가, 아, 저 집이 인재 수리가 끝났나 보네 라고 하신 거죠. 이게 다 새로운 건물인데, 이거를 갖다가 원래 있던 거 수리해 가지고 쓰는 줄 알고 수리라고 말씀하셔서, 아, 그래, 이게 성공했다. 결국 이 동네 모습을 그렇게 크게 바꾸진 않았구나 라고 뿌듯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긴 시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조금 더 요약하면, 답사를 통해서 여러 삶의 모습, 삶의 형상을 보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기록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알고 보면 그걸 어떻게 후대에 가지고 갈 거냐, 어떻게 오래된 것들, 또 친근한 동네를 어떻게 지킬 거냐 생각하면, 제가 내린 짧은 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재생한다고 한다면, 재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과 풍경을 지키고 가꾸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건물은 다 그대로 두고 사람을 쫓아내서도 안 되고요. 또 사람은 다 있는데 모두 다 기억하지도 못하는
생경한 풍경이 돼서도 안 되겠죠. 결국 자랑과 풍경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지켜낼까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 시대의 도시적, 문화적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